네, 로우 컨설팅 60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저는 1996년도에 96년. 예. 예, 직장인 복지연금보험이라고 직장에 다니면서 회사가 50% 지원하고 우리가 50%를 내는 보험을 하나 들었어요. 예, 예. 그랬는데 9월 달에 계약을 하고 9월 23일자로 증서를 받았는데 예. 증서에 보면은 뭐 이렇게 제1보험기간은 어떻고 제2보험기간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예, 예. 그래 연금 지급 기간 안에 매달 45만 7,460원을 10년간 지급한다고 돼 있었어요. 예, 예. 그리고 이것만 믿고 우리는 이제 이 보험을 계속 놓고 10년 거치하고 이제 2016년 9월에 돈을 받을 때가 되니까 45만 7,460원이라는 금액은 이거는 계산이 잘못돼서 지금 28만 1,000원이 맞다고 28만 1,000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하고 다툼이 좀 있었는데 예. 그 에서 얘기할 때 네, 우리가 96년도에 이 가입을 했는데 네. 2000년도에 증서를 재발행을 했대요. 예. 근데 전 재발행되어져 내한테 온 증서를 받은 적이 없어요. 예, 예. 그리고 에서 주장하는 거는 우리 노조를 통해서 가서 사과도 하고 담당 직원이 징계도 받고 뭐 이런 일련의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금융감독원에 네, 네. 2000년도에 이 민원 관련해서 뭐 민원 접수를 시키고 답변을 해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당자가. 네, 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제가 그러면 내한테 증서를 보냈으면 증서를 보낸 근거 자료하고 그 다음에 이게 그때 우리 노조한테 와서 그러면 내가 빈손으로 와서 말로만 했는 게 아니고 어떤 문서가 있을 거 아니냐. 네, 네. 그 문서 근거를 내한테 보내달라 이랬는데 그 근거는 지금까지 안 줘요. 네. 안 주는데 이 계산하는 45만 7,460원이 잘못됐다는 계산 방식은 저한테 왔어요. 네, 네. 왔는데 이게 또 이상한 게 우리는 이게 직장인 복지연금보험이었거든요. 네. 이 들기는 때 들었지만 네, 네. 우리는 연금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게 이 사업비 명목으로 떼는 금액이 얼마인지 왜냐하면 우리가 10년 동안 넣은 금액이 원금만 1,200만 원이에요. 네. 근데 보험가입 금액을 653만 9천 원이 보험가입 금액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왜 나는 이 적립성으로 넣는 보험, 그러니까 이제 저축성 보험이었는데 도대체 사업비를 어떻게 계산을 해서 이게 보험가입 금액이 653만 9천 원이 되느냐 네, 이제 네. 여쭤봤어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계산은 그냥 뭐 보험마다 자기네들이 알아서 계산을 한다는 그러니까 뭐 이 계산하는 방식이 복잡한가 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직 제가 못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담자분, 그러니까 처음에 직장인 연금 저축보험에 가입하실 때 예. 그때 금리를 얼마로 한다든지 그런 걸 있었을 그게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고정금리 학정금리 고정- 7.5%예요. 고정금리 7.5%. 예, 학정금리 7.5%는 우리가 가입 기간 예. 96년부터 2006년까지는 7.5%. 그다음에 연금 지급 기간에는 네. 7%의 확정금리를 계산해 준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증서에는 45만 7,460원을 60만 원을 10년간 지급한다. 이것도 60원을 매월 10년간 지급한다. 지급한다. 그것도 명시로 써 있다 이거죠. 예, 예, 써 있어요. 예. 근데 저도 참 이 말씀을 들으니까 좀 황당한데요. 네. 이렇게 이제 누가 잘못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정액형으로 이게 증서에 쓰여 있는데 이걸 못 받으시니까 상당히 좀 황당하셨겠어요.
이 사건은 우리 김진성 변호사님께서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통화를 해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김진성 변호사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말씀해 주신 거 열심히 메모했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최초에 이제 직장인 연금 저축보험에 가입을 할 때는 이게 거치 기간이 지나서 2016년 9월부터는 매월 45만 7천 원 정도의 그 연금을 10년간 지급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예. 실제 지급받는 걸 보니 45만 7천 원이 아니라 약 한 28만 1천 원 정도의 예. 금액이 돼서 왜 이렇게 된 거냐라는 그것 때문에 질문하신 것 같아요. 예, 예. 일단은 근데 아셔야 될 거는 그 최초에 가입하실 때 일반적으로 보험을 드실 때는 그 보통 그 보험 계약제라 그러지 않습니까? 개인이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좀 다르게 단체 보험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단체 보험이라는 건 그 직장 다니실 때 회사의 복지 정책으로 예. 회사 부담금 50% 하고 예. 개인 부담금 원칙지수에서 50% 내서 예. 연금보험을 드는 형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부분 개개인별로 다 받지는 않고 노조나 그러면 그 직원 협의체에서 위임을 받아서 이제 회사 보험회사랑 계약을 하게 돼요. 예. 그렇게 계약을 하셨죠?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하셨나요? 단체 보험이라 해도 네, 개개인이 선택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네, 네. 회사가 한 20개 정도가 들어왔어요. 아,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네, 이제 노조복지기금에서 이게 그거 50% 지원은 해도 네. 실제로 개인이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그럼 직접 사인도 하셨나요? 계약? 네, 사인도 하고. 아, 직접 하셨나요? 예, 예, 아. 한 거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명확해졌네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보험,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보험 수익자나 피보험자는 지금 상담자분이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예. 아,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도 그 차액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예. 뭐 소송을 통해서라든 어찌됐건 좀 돌려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그 상법이나 어떤 약관 규정하는 법률에 의하면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사항, 그러니까 즉 중요한 사항이라는 건 뭐냐면 뭐 보험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은 반드시 설명할 보험자가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설명하게끔 돼 있어요. 그건 의무예요. 예. 그 의무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분명히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변경됐었던 거. 그러니까 거치 이후에 실제 지급되는 연금이 28만 1,518원이라는 거를 보험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지금 상담자분은 못 받으셨다는 얘기잖아요. 네, 얘기를. 네. 그런 경우에는 약관 규제 법률에 따라서 그 계약 내용을 보험자에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상담자분은 48만 1,000원에 대해서 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예. 다만 여기서 이제 명확한 사실관계가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노조를 찾아가서 사과해서 그 증서를 교부했다고 지금 주장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일괄 주관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 그래서 설명 의무는 이행을 했다가 얘기하는 아니, 건데. 그런데 네, 설명한 날짜가 네, 네, 우리가 증서를 받기는 1996년도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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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자기네들도 저한테 설명할 때 네, 2000년도에 네, 이 문제를 가지고 네, 네, 네. 재발행을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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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네, 보통 보험을 체결하고 네, 아직 내가 적금을 넣듯이 넣고 있는 사이에는 그렇죠, 우리가 민원을 제기 안 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네, 보험회사가 네, 자기네들한테 민원이 들어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민원, 근데 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 보험을 그냥 들어놓고 네, 증서만 챙겨놓고 네, 네, 신경을 안 썼어요. 네, 네, 그러면 새 증서가 왔다면 네, 네, 나도 그거에 다시 한번 봤을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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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소 변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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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결할 당시 그 주소에 그대로 살고 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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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도 지금 저한테 발송했다는 근거는 제시 못하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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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법률적으로 이게 5년이 지난 상황에서 네, 가입자인 나는 네.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네, 이게 가 주장하는 대로 네, 네. 받아들여지는지 그거가 저는 아.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네, 네.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무조건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바꿀 수도 없고 바꾼 내용에 대해서 지금 상담자분 말씀은 내가 통보받은 사실 있고 설명받은 사실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내용 때문에 그 주장하는 그 연금이 더 줄어들었다는 거를 법으로 소송했을 때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다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냐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있잖아요. 내가 직접 96년도에 계약을 했고 그리고 또 주소 변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뭐 통지나 어떤 그 증서를 보내지도 않았고 그리고 5년 동안에 아무런 얘기가 없다 갑자기 그런 통보하지도 않은 상황을 다 연결을 하면 그래서 5년 이후에 증서가 바뀐 거잖아요. 한마디로 약관도 바뀐 거고 그런 내용들은 법에 따라서 저희 고용 계약자한테 불리하게 또 만들어진 조항이기 때문에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 보면 저희가 충분히 설명되고 충분히 절차 다 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소송을 했을 때는 충분히 그 문제는 규정이 받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지금 상담자분 말씀대로 최초에 가입했을 때 그 내용대로 지급하라는 내용이 판결을 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더 얘기해 보시고요. 말씀 되게 조리 있게 잘 하시고 계시거든요. 저는 내가 직접 사인했었고 뭐 통지받은 사실도 없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했었다 그러면 연금이 줄어들면 하다못해 불이반응 보험료도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고정적이란 말씀이시는 거잖아요. 다른 거는 변한 게 없어요. 그래, 변한 거 하나도 없는데 연금만 줄어드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해서 해보시고 아니면 소송 가치도 충분히 그 차익분은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세요. 그런데 저한테 제가 네. 이제 이런 내용을 민원을 넣었어요. 네네, 민원 드셨어요? 민원 회신을 받은 게 있는데 네네네. 이 회신 내용 중에 하나가 네. 어떤 내용인가 하면 네. 우리는 96년도에 가입했는데 네. 2000년도에 네. 금융감독원에다가 네. 이게 민원 관련으로 네. 이걸 통보를 했대요. 그 근거를 얘기를 하면서 네.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증서에 있는 이 금액이 네. 1996년 7월 30일자로 네. 보험 증권은 하나의 증권일 뿐이지 네. 이 계약책을 경위, 보험료 부담자 등에 대한 약정, 증권 교부받은 당사자들의 종합하여 이래 인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류 부분은 네. 정당성이 있다고 인정한다는 판례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판례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네. 찾아보니까 이거는 왜 보증보험 있잖아요. 네네. 보증보험에 대한 판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판례를 근거로 해서 네. 이 금액을 안 줘도 된다는 식으로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초 그러니까 단체 보험을 체결할 당시에 좀 그 내용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직접 이제 단체 보험의 성격이긴 하지만 직접 계약을 체결하셨다 그러면 어찌됐건 통보해야 될 당사자는 기본적으로 그 노조가 아니고 지금 상담자분이세요. 개인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단체에서 이제 어떤 단체 보험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노조나 협의회에 통보를 하면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이제 통보해도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지금 상담자분이 말씀이 맞다면, 그러니까 단체 보험의 성격이긴 하지만 실제 계약 체결은 개개인별로 개인과 보험회사가 했다고 한다면 노조에 통보하던 내용은 그거는 그런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실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사항인 것 같아요. 단순히 전화상으로 해결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전화 주신 분 말씀대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노조랑 그 계약을 체결했고 노조에게 다 통지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분명히 우리는 충분히 우리 절차상을 다 했다는 얘기고 지금 상담자분 말씀은 그건 아니다. 내가 직접 계약자의 당사자이고 노조는 그때 당시에 이게 어쩌면 보험계약 체결을 어떤 좀 도와줬을 뿐이다. 실제로 나한테 통보한 게 없으니까 나는 그걸 수용하지 못했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네. 충분히 법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요. 그래도 보험 증서의 개념을 보면 그러니까 아까 그 판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취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증서는 일종의 예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험 가입은 그 증권이라 그러잖아요. 직접 사인하는 거. 그리고 설명을 했다는 것도 전부 다 사인을 합니다. 저희가 사인한 게 많기 때문에. 근데 증서는 예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요거 연금보험 같은 게 좀 달라요. 연금보험은 왜냐하면
연금보험 내가 왜 들겠습니까? 나중에 연금을 얼마 받는 게 제일 중요한 사항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 그러면 그 증서이긴 하지만 그건 굉장히 그 가입자분이 그 연금 보험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나중에 10년 후에 얼마 받을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증서이긴 하지만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판례와는 조금 더 달아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네. 네. 그래서 한번 그런 내용을 좀 더 정확히 하셔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고요. 다투셔도 좀 그 다퉈볼 여지도 있고 그 사실관계가 맞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상담자분 감사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죠? 네네. 예, 그러면 뭐 우리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뭐 다시 한번 가서 좀 얘기를 해보시고 안 되면 뭐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워낙 뭐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요. 저희도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잘 해결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